이제 통계를 보면 한 7배 정도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립선은 매우 독특한 장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한번 쌓이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2개의 장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고 두 번째가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그런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약은 합성된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 쪽으로 양방약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딱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약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처방을 받고 나면 평생 드셔라 이런 권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죠. 근데 한약 중에 이 전립선의 그 두꺼운 보호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드셔서 치료가 된다 그러면 양방처럼 막 평생 먹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약으로는 전립선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도 덜하고 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방 치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립선 보시게 되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이 2개의 길이 전립선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지나갈 때는 정액의 길은 막히고, 정액이 그러니까 사정될 때는 또 소변길이 막히고, 이 2가지 길이 Y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길이 사실은 전립선 입장에서는 정자를 보호하고 정액을 사출시키는 이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소변길이 곁다리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은 따지고 보면 비뇨기의 어떤 기관이기보다는 이제 생식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서 혈액 장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하초가 허하다, 우리가 이제 신허하다 아니면 하초가 허하다,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허에서 오는 전립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성으로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전립선,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쉬운 방법은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 야간뇨가 양이 많으냐 적느냐 보통이냐, 그 소변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깼는데 소변량이 적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분은 조금 더 심각한 야간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이 농축이 되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보다 밤에는 소변을 계속 농축시켜서 소변을 적게 만드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야간뇨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신호성 야간뇨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간뇨가 양은 적은데 자꾸 이제 소변을 본다는 거는 방광이 실제로 한 450cc 정도까지는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맥주 컵 한 잔 정도는 방광을 계속 채워줄 수가 있는데, 중간에 절반도 안 됐는데 3분의 1밖에 안 찼는데 지금 자꾸 야간뇨가 온다는 건 뇌에서 자꾸 신호가 오는 거고요. 이거 비워내라, 빨리 비워내라, 이렇게 이제 신호가 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어혈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에서 방광까지 문제가 더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방광은 우리 몸에 가장 그 독한 소변을 24시간 평생 보관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이 방광에는 3중 코팅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코팅막이 하는 역할은 이 소변이 독하고 독소가 많고 자극적이긴 해도 이 방광이 막아주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인데,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이 코팅막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뇌에서 이거 이 자극이 힘들고 아파, 그래서 빨리 배출시켜, 이런 신호로 연결이 되거든요. 야간뇨가 소변이 적으면서 자주 본다 그러면 전립선과 함께 방광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데, 그 코팅막을 잘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야간뇨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청소가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청소가 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청소치료법이라는 게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청소가 아니고요. 전립선은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는 병이고, 찌꺼기가 쌓여서 순환이 안 돼서
나중에 커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소변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변기, 양변기에 소변을 보면 이게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없어지는데 치료를 해서 약을 복용해서 나오는 이 노폐물은 전립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립선은 상당히 많은 지방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찌꺼기도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보면 이게 찌꺼기가 정말로 나왔구나라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올 때 막 이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찌릿찌릿하고 뻐근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가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청소가 되고 눈으로 보인다.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치료법으로 되는 전립선 청소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사진을 보시면 전립선은 크기가 20g밖에 안 돼요. 정말 흔히 우리가 까먹는 호두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생기기는 이제 밤돌 모양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고 이제 비대해지면 이게 점점 이제 커지는데요. 얘네들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야 이제 전립선 세포도 이제 생존이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산소나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키우는 거예요. 표면적을 키우게 되면 이제 혈액이 지나갈 적에 더 많은 산소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포를 자기 몸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그림은 한 3배 정도 커진 건데요. 보통 3배 정도 커지면 60g, 80g, 100g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한계 없이 커지는 유일한 장기가 사실은 전립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립선이 왜 정말 커지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암하고 똑같이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으로 따지면 가장 유명하고 증명이 된 거는 이제 첫 번째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좋겠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많이 이제 상식화됐으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토마토 중에서도 이제 기름에 볶아 먹는 이제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은 토마토 케첩 아니면 이제 그 스파게티 소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퓨레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토마토를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통계를 보면 한 7배 정도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같은 100g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토마토를 꼭 드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생토마토 아니면 뭐 이렇게 구운 토마토 아니면 기름에 이제 이렇게 덮은 토마토, 그 다음에 퓨레, 카레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는 좀 좋은 방법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암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암은 사실은 지금 정설적인 거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가장 그 중요한 이론, 발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암을 일으킵니다. 근데 간암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간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 그 실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건 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아플라톡신을 먹었어요. 되게 이제 땅콩이 변질되면 아플라톡신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런 상한 땅콩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플라톡신을 많이 섭취를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이 안 걸리더라. 이걸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같은 발암 물질을 많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는데 그거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거의 100% 이제 암으로 발병된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5%까지 내렸더니 거의 제로까지 그 암이 발생이 안 됐다. 이런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도 사실은 서구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 이제 한국에도 지금 전립선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립선 암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 그러면, 물론 발암물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암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